레이어 1 코인들의 특징은 이더리움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는 초당 20-30건이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초당 5만 건 내지 많을 때는 70만 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냅니다. 또 시총이 사실은 1,100억 대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1년 뒤에는 시총이 자그마치 90조 원대로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이들한테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냐? 네, 오늘 모신 분은 홍익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은 준비하신 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요즘 그 비트코인 보면은 아주 강해요. 예. 올해 들어와서 한 비트코인이 한 1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전체적으로 2024년도 가상시장의 그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러니까 가상 자산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8% 정도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더니 10월 달에는 50%를 넘겨서 한때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총 중에 비트코인의 시총이 55%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조정을 보이면서 이게 한 52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알트코인들, 즉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치고 나가고 군소 알트코인들이 치는 이러한 그 순환매 현상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기보다는 그 레이어 1 코인들이 유독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 1 코인이라는 건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코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움직이는 그 앱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우선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가 시원치 않습니다. 초당 한 20-30건 정도뿐이 못 처리하는데 이번에는 그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 6,000건 정도 처리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만 늦을 뿐이 아니라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건당 한 2불 50센트, 심할 경우에는 건당 한 11불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반발해서 생긴 코인들을 레이어 1 코인이라 부르는데 레이어 1 코인들의 특징은 이더리움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폴카다 이런 것들이 자체 메인넷을 보유한 레이어 1 코인들입니다. 이 레이어 1 코인들의 상승세를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한 11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엄청 올랐네요. 주식시장하고 대비하면은 엄청난 10배거? 예, 엄청난 거죠. 아발란체도 한 340% 정도 치고 올라갔고 여러분들 근데 코인과 토큰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거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체 메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코인이라 부르고 이 코인이 소스를 오픈해 가지고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이 생태계에 의해서 구동되는 것들을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큰은 한마디로 자체 보유 메인넷을 갖고 있지 않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생태계 위에서 구동되는 그런 앱들을 얘기합니다. 우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ERC20이라고 그래서 그 시스템 위에서 스마트 계약을 가지고 구동되는 그러한 토큰들을 의미하고 BRC20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움직이는 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그 레이어 1 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대표 주자로 이제 솔라나를 볼 수 있는데 왜 이더리움 킬러 코인들이 이렇게 강세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는 초당 20-30건이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초당 5만 건 내지 많을 때는 70만 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냅니다. 참고로 우리가 쓰는 비자 카드 같은 경우가 한 6만 5천 건 정도를 초당 처리하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자 카드보다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리고 우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수수료입니다. 이더리움이 평균 2불 55센트 때 솔라나는 건당 0.0000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이어 1 코인들을 이제 선호하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올해 솔라나가 1100% 정도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솔라나의 가격 차트인데 이게 22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연초까지만 해도 개당 $200 이상을 넘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처리 속도하고 수수료가 싼 게 일방적으로 좋은 걸까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확장성. 이 중에서도 특히 처리 속도나 수수료,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더 개발이 더 가능하냐를 보는 게 확장성이고,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그 본질상 얼마만큼의 탈중앙화를 지향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얼마나 해킹에 강하게 견뎌낼 수 있는 보안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 세 개를 일컬어서 암호화폐의 이제 3대 핵심 요소라고 부르는데, 다시 정리하면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개를 특화시키면 다른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일컬어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1 코인들은 확장성, 그 중에서도 특히 처리 속도와 수수료를 싸게 한 것에 특화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약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해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안까지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요소인 탈중앙화를 포기할 수뿐이 없습니다. 점점 중앙화로 가면서 그 덕에 이렇게 처리 속도나 수수료를 싸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바로 이러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잘 개발했느냐, 또 그렇다 보면 필연적으로 약해질 수뿐이 없는 기능은 얼마만큼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여부를 살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가 앞으로 어떠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면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그 개발팀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유명 VC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느냐, 이런 걸 보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솔라나의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솔라나의 장점은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고, 그 다음에는 이 개발의 편의성을, 즉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수많은 DApp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그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라는 역사 증명을 쓰고 있는데, 이 증명하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작업 증명이 있고 거기 지분 증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역사 증명 같은 게 있는데, 그 역사 증명이 처리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건 수천 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게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우선 수수료가 이렇게 싸다 보니까 디도스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디도스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 싼 수수료를 이용해서 해킹하는 상대방이 분산 공격을 초당 엄청난 속도로 함으로써 이거를 그냥 다운시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해킹에 이게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확장성과 이 처리 속도 같은 걸 빠르게 하다 보니까 탈중앙화를 포기할 수뿐이 없는데, 이 탈중앙화 몇몇 일부 상위 검증인들이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이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솔라나가 이렇게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이면에는 솔라나의 그 지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솔라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한 5차례 정도 시스템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시스템이 멈추면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인데, 그 통해 과거에는 그렇게 가격 그 분출이 활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이게 활발해졌냐면,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솔라나에 대한 지원 세력은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폭적으로 솔라나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덕에 2021년 초만 해도 시총이 사실은 1,100억대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FTX가 지원해서 1년 뒤에는 시총이 자그마치 90조 원대로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FTX가 지난해 11월 달에 파산을 하면서 FTX가 이렇게 키워줬던 솔라나가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 여파로 시총이 자그마치 반토막도 아니고 2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90조였던 게 4조 원대로 떨어지면서 시총 순위도 10위 밖으로 밀려났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FTX가 채무자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생 가능성을 보이자 이 솔라나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당시에 13,000원 밑으로 추락했던 가격이 아시다시피 한 16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정을 보이면서 13만 원, 14만 원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솔라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 그 상승률 1100%보다 훨씬 높은 토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솔라나 생태계 위에서 구동되는 토큰 중에서 이런 벙크라는 밈 토큰이 있는데, 이건 자그마치 올해 7,90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면 오히려 그 위에서 구동되고 있는 이 군소형 토큰들은 더 큰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이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진하고 있는 게 지금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의 특성을 보면 아발란체가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갖고 하는 자산 토큰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글로벌 기업들하고 활발히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가도 이제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SK 플래닛하고 아발란체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웹3 생태계인 업툰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9월에는 우리 네오위즈 게임사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발란체의 특징이 거래 완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특징입니다. 여기는 자그마치 1초 미만의 거래를 체결시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아발란체가 최근에 특히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JP 모건이 이 자산 토크나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자산 토크나 테스트에 아발란체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아발란체의 가격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즉 아발란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더리움 생태계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솔라나 생태계의 언어와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하고의 접근성과 호환성도 좋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더리움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런 그 자체 메인넷이 있는 이런 것들이 솔라나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아발란체 네. 이런 자꾸 경쟁자들이 튀어나오는데 성능이라든가 또 그 성능을 기반으로 한 그 사용자들의 그 평가 이런 것에 의해서 엄청 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 이더리움은 처리 속도가 늦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비싸니까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훨씬 빠르고 가격도 싼 쪽을 선호할 뿐이 없고 그 위에서 그 구동되는 이제 DApp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생태가 커지니까 그쪽에 이제 편향될 뿐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이들한테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냐? 그러게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세계 2위의 네, 시가총액 그 다음에 인지도, 네, 신뢰도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2.0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업그레이드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지금 6단계로 나눠지는데 이게 머지, 서지, 스코지, 버지, 퍼지, 스폴로지 즉 이게 언어의 유의 같지만 지자 돌림으로 이렇게 6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일단 1단계 머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지는 내년 한 1, 2월경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초당 거래 처리량은 지금 밑에 보이는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초당 한 20건인데 이번에 그 머지를 완료한 후에 이제는 한 6,000건 정도로 이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이 6개 업그레이드를 다 끝내고 나면 이더리움 2.0의 처리 속도는 초당 10만 건까지 이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레이어 1 코인들하고 경쟁이 되는 거죠. 네.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수수료도 이제 싸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러한 이더리움의 그 발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앞으로 이 이더리움의 6단계 계획은 2년에 걸쳐서 이제 완료를 시킬 예정인데 내년 2월 달에 업그레이드할 서지가 가장 그 기대되는 건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를 초당 10만 건까지 이제 높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가지고 구동되는 레이어 2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는 레이어 1의 해였지만 내년에는 레이어 2의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스코지라는 거는 탈중앙성을 유지하면서 노드 검증을 쉽게 하는 이런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버드는
이렇게 손쉽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힘으로 수많은 참여자를 검증에 참여시킬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이제 퍼지고, 퍼지라는 거는 그동안 이렇게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가 늦은 건 여기다 모든 과거의 기록들을 저장해냈기 때문인데 이걸 모든 노드가 이렇게 다 저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특정 노드에만 저장하고 다른 일반 노드들은 1년 전의 기록들은 다 삭제를 하자. 그래서 이 덩치를 좀 가볍게 만들어가자 하는 게 퍼지고, 마지막 스플러지는 누구나 이더리움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타 자잘한 이런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완성시키자는 게 이더리움의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앞으로는 이 업그레이드 순서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는 비트코인의 해가 됐지만 내년에는 이더리움의 해가 될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근데 이더리움의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그 메인넷을 보유한 레이어 1,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대항마,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다 내년에 아주 그 뭐라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왜냐면 레이어 2가 그 이들의 그 레이어 1의 그 메인넷을 활용해서 코인을 만드는 그런 게 레이어 2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제 코인하고 토큰은, 코인은 자체 메인넷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메인넷 위에서 구동되는 게 토큰이에요. 근데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는 코인입니다. 근데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차이는, 레이어 1은 이더리움과 같은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 자기 거를, 레이어 2는 그 이더리움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이 처리 속도를 빠르게 위해서 오프체인에서 처리를 해서 이거를 연동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아, 네. 제가 아까 저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토큰. 네. 그러니까 메인넷을 활용해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그 기술 블록체인 그걸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나 뭐 그 뭐죠? 코인을, 그러니까 이제 토큰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내년도에 한국도 STO라고 해서 이 가상자산의 이 토큰화,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비즈니스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떠오른다는 것은 당연히 이더리움이 됐든 솔라다가 됐든 이런 메인넷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레이어 1, 이들의 이더리움이나 솔라다 이런 것들의 부각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STO는 이제 주로 이제 주식을 토큰화한 거고, RWA는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뭐 부동산, 그림, 음원, 지적재산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자산 토큰화인데, 네. 지금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제도금융권들의 큰 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랙록이나 그 지금 JP모건이나 이런 큰 그 금융기관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최근에 들어와서 바짝 신경을 쓰는 건 이 자산 토큰화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록의 현물 ETF 시장도 신청을 하고 앞으로 이런 자산 토큰화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증권사들만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리 대형 그 IB들 혹은 그 금융회사들의 그 사업 비전이라고 봐야겠군요. 맞아요. 우선 이 분야가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등 이쪽이 먼저 치고 나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뒷쫓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